자, 우리가 지난번까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화학 반응, 그러니까 뭐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내에서 특히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센터 도그마 중심선을 통해서 어떤 단백질들을 만드는지 유전 암호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일련의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엔 기존의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원자 간의 결합이 만들어진 게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그래서 원자의 재결합이 일어나는데요. 원자의 재배열이 일어나는데 이 네들의 원자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원자가 무엇입니까? 하면 산소입니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세포호흡이라든지 광합성도 그렇겠고요. 또는 산화철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도 있을 것이겠고요. 상당히 많은 많은 일련의 화학 반응은 산소의 출입이 수반됩니다. 산소를 얻어주는 또는 산소를 잃어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소의 출입으로 산화, 영어로는 옥시데이션이라는 이름을 써요. 산소를 얻어주는 행동입니다. 근데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산소를 뺏기겠죠. 그래서 산화환은 산소를 얻는 행동을 산화라 하면 환은 산소가 빠지는, 영어로는 디옥시데이션, 딜리트 지운다, 산소를 뺀다, 딜리트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는 리듀스라는 이름을 써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우리 인류 문명이 철기 문명을 일으켰다. 즉 지구상의 철은 원소 상태의 철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산화철 형태로 있거든요. 즉 FeO와 같은 산화철 2와 Fe2O3와 같은 산화철 3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한테 CO, 일산화탄소를 불어넣고 가열을 했더니 CO2,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철을 얻었네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철은 이제 액체 상태의 용융된 철입니다. 물론 그 용융된 철을 이제 칼로 만들고 뭐 호미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공구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겠다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네요. 산소를 얻었습니다. 반면 산화철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졌네요. 즉 누군가 산소를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산소를 잃어야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산화반응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반응만 일어나고 환원반응 안 일어나 이런 건 없어요. 산화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굳이 이거에 개수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억지로 개수를 맞춘다면 3개의 일산탄소가 3개의 이산탄소가 되고 산화철 여기서 산소 3개가 이쪽으로 공급되면서 2개의 철이 얻어지는 이런 반응을 소개될 수 있습니다. 개수 맞춘 건 지금 당장 아니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용어 하나를 또 플러스 알파 할게요. 소화제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소화제. 뭐 밥을 많이 먹었는가? 속이 두부룩하네요. 소화제라는 걸 먹었어요. 소화제는 지가 소화되는 물질일까요? 아니면 남을 소화시키는 물질일까요? 소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자기 자신이 산화됩니다. 자기 자신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철을 산화철에서 산소를 뽑아갖고 철이 되게 하는, 산소 빠지는 환원되게 만들었습니다. 일산화탄소를 우리는 환원제라는 이름을 씁니다. 환원제, 지가 환원되는 게 아니라 뭐다? 남을 환원시키는, 남을 환원시키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 입장에선 산화제라고 쓸 수 있겠죠. 산화제, 내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는, 이랬어요. 그래서 산소 이동에 대해서 우리는 산화환원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비슷한 예로 CuO, 산화구리를 준비해봤네요. 여기다가 탄소를 넣어봤습니다. 산화구리에다가, 검은색 산화구리에다가 탄소가루, 뭐 숟가루가 됐던 흑연가루가 됐던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렇게 CO2, 이산탄소가 만들어지고 구리가 얻어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검은색의 산화구리 2에서 붉은색의 구리를 얻어냈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 억지로 개수 맞추자면 뭐 2개, 뭐 이렇게 2개 쓸 수 있겠네요. 산화구리 2 입장에서는 산소가 빠졌습니다. 환원됐습니다. 일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었죠. 산화되는 과정을 보게 된다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산소를 얻는 산화되는 행동하는 탄소 이놈은 남을 환원시키는 환원제의 역할을 하거든이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했어?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자리가 좀 부족하면 노트 방안을 쓰기가 좀 부족하면 오늘 통합과학이 3개 150문제, 화학원이 3개, 통합과학 3개 75문제, 화학원이 3개 75문제. 그래서 빈자리가 좀 있으면 문제 보다 보면 답지해서 뭐 빈자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이런 거 빈자리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용해 주셔도 괜찮겠고, 좋아요 노트 정리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산업화는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저히 산소 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면 산화환원의 정의를 산소가 아니라 다른 걸로 확장을 좀 시켜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반응을 주었습니다. 메탄올 준비해 볼게요. 메탄올은 탄소 하나에 수소, 여기 산소, 수소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에탄올이라 불러준 놈은 탄소, 여기 수소들 있고 OH 여기 수소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보는 게 에탄올이라는 놈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해볼까? CO, 산화구리를 준비해봤습니다. 빨갛게 달군 구리줄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 하게 돼요. CO, 구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폼,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물이 얻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과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과학은 당연히 현상이 먼저죠.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규칙성을 찾는 게 그게 과학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산화구리 2가 원소 구리가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산소가 빠지면서 환원이라 했습니다. 그지? 그렇다면 여기도 산화구리 2가 구리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거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산소가 빠지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어? 산소가 빠지는 과정, 환원되는 과정이에요. 이해됐어? 됐나? 그렇다면 산화구리 2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 지가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켰죠. 남이라고 해서 이게 탄소였습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산화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환원됐으니까요. 그럼 남이 누구겠어? 당연히 메탄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메탄올이라는 놈이 뭐 했다? 환원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좀 전까지 우리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가 빠지는 과정인데요. 산소가 빠지는 과정인데요. 메탄올에 있는 산소는요. 이 산소는 이 산소 그대로예요. 나중에 자기 방사법을 통해서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산화구리에서 빠진 산소는 누굽니까? 하면 이 산소예요. 이해했어? 그럼 도대체 환원됐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산화됐는데 어떻게 해야 산화라고 표시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산화구리2가 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지가 환원됐어. 메탄올은 산화돼야 돼. 산화된 데 보니까 이 탄소는 몇 탄소거든요. 수소 원자 두 개는 있어요. 결국엔 이놈의 수소 원자와 이놈의 수소 원자가 관심이 있네요.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지네요. 수소 원자 두 개가 빠져요. 예, 그 두 개의 수소는 이쪽에 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색깔을 칠하는 이유 알겠습니까?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가는지 그걸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산화구리 2에 있던 산소는요, 물에 산소를 갖고요. 알겠어? 메탄올에 있던 이 산소는 나중에 이름을 포말데하이드를 하는데요. 포말데하이드에 있는 산소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디 가고 나가려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럼 뭐가 움직였습니까? 수소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수소가 빠지면 산화라고요. 수소가 빠지면 산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수소를 얻을 수 있었다면 환원인데라고 쓰겠다고요. 맞게 알겠어? 그래서 메탄올이 산화되어서 자, 요놈의 이름은 굳이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많이 본 놈이죠. 요놈 뭐 분자, 결합각도 이런 거 하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름은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에탄올 마찬가지입니다. 에탄올에 산화물이 2를 집어넣어서 굴이 만들어지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그러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가 에탄올 술을 한잔 해보고 나 지금 머리가 막 것은 이 알데하이드의 독성 때문에 그래요. 좀 해주십시오. 산화하는 얘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지금 1학년 통합과뿐만 아니라 2학년 화학원 과정에서 3학년 화학 2 과정에서 지독하게 나와요. 지겹도록 나와요. 그만큼 이 화학관 중에서 산화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광합성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광합성은 CO2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에너지가 올라가는 과정인데 굳이 에너지적인 측면 흡연까지는 신경 안 써주셨습니다만 어쨌든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부산으로 산소가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중학교 때 썼다면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통에서 포도당 하나와 6개의 산소 이렇게 씁니다. 중학교 때 썼다면 최현정, 그럼 고등학교 때는 좀 다르겠습니까? 예, 다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12개의 물을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 6개의 H2O 이렇게 씁니다. 쌤, 이물이다. 아니요, 달라요.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산소, 원래 산소 원자력이 얼마지? 16이잖아요. 그지? 원래 산소 원자력이 16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산소를 방사성 원소 18자를 준비해봤습니다. 나중에 루벤 실험에서 생명과학 2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산소 18을 했더니 요 산소가 18을 가지면서 튀어나와요. 다시 말하면 광합성 결과 발생하는 산소의 출처는 누굽니까? 하면 물에서 나온 거예요. 물에 있는 산소가 O2 산소 기체로 피나온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물 입자에선 수소가 빠졌어요. 수소가 빠지면 뭐라고 한다고? 산화된다고 해요. 그럼 그 수소를 누가 얻었습니까? 예, 뻔하게 이산화탄소가 그 수소를 얻어서 포도당이 된 겁니다. 수소를 얻었다고요? 반원이라고 했죠. 이 반응은 뭡니까? 하면 광합성인데요. 그래서 광합성은 CO2 이산화탄소의 수소를 얻는 환원 반응이에요. 누가 산화된대? 네, 물이 산화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역반응하면 포도당이 산소를 얻어서 포도당의 산화 과정이 세포 호흡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됐어?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과학 2에 들어가면 세포호흡, 광합성, 수소 이동에 대한 수소 효소 조효소인 뭐 NADPH라든지 또는 NADH 뭐 그런 것들이 수소를 어떻게 이동시키냐 이거 갖고 산화환원을 세밀하게 다루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수소 이동 말고 또 하나 더 확정해야 될 일이 생기네요. 끔찍하네요, 그죠? 네. 중3 때 여러분들 뭐 일조 정비하면서 많이 공부했던 겁니다. 구리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GO, 산화구리가 만드신 과정입니다. 개수 맞추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리 입자에서 산화구리가 됐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얻었죠. 당연히 산화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환원됐겠어 하는 겁니다. 구리 입장에서는 지가 산화했으니까 남을 환원시켜야 되잖아. 그 환원은 분명히 산소라는 놈의 환원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자, 근데요. 산소가 산소를 잃었단 말이 돼요? 환원이? 안 되잖아. 산소가 수소를 얻었다. 이게 수소 비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온계란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텐데요. 구리가 2 플러스 산소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에요. 그래? 산소라는 놈이 음이온됐다는 것은 전자를 얻은 거네라는 생각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전자를 잃으면 산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야. 구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구리가 2 플러스가 됐어요. 이해됐어? 구리가 2 플러스가 됐어. 전자를 잃었잖아? 산화. 얘기가 잘 맞아? 떨어지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이건 앞에서 우리가 뭘 가르쳤습니까 하면 산소 이동에 대해서 Fe2O3 산화 처리 일산화탄소와 반응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금속 처리되는 이런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철이 3 플러스예요. 그놈이 그 원소 철로 되는 거니까 얘는 전자 3개를 얻어먹었네. 전자를 얻어먹었다? 환원됐다. 산소를 뺏기면서 환원됐다. 전자를 얻으면서 환원됐다. 똑같이 얘기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뭐 또는 산화구리의 재련 과정에도 똑같은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이동뿐만 아니라 수소나 전자 이동까지도 소개가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책을 보면 수소 이동은 빠져 있어요. 뭐만 나왔습니까? 하면 산소 이동과 다이렉트 바로 전자 이동만 나왔습니다. 수소 이동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수소 이동도 알아야 문제 풀만하게 또는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이해했어? 정리해. 근데도 굉장히 다양한 반응에서는 산소, 수소 또는 전자 이동을 설명할 수 없는 산화한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반응으로 N2 질소하고 3개의 수소를 반응시켜서 2개의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 우리 이거 굉장히 많이 같은 반응이잖아요. 그렇다면 질소 입장에서는 그래요. 수소를 얻었네요. 수소를 얻었다고요? 뭐라 그러는데? 환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 질소 입장에는 그러면 지가 환원했으니까 남을 산화시켜요. 산화체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수소 입장에서는 분명히 산화가 되어야 마땅할 텐데 산화되어야 할 텐데 산화? 산소를 얻었다 말이 돼? 산화? 수소가 수소를 잃었다? 말이 돼? 그렇다면 전자를 잃었다?
공유결합인데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유 결합을 했을 때 이 공유에서 누가 좀 더 잘 가지냐를 통해서 산화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단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산화수를 들고 나올 일은 없습니다. 아마 우택생하고 산화학 공부하면서 산화수를 공부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알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일단 가정상에서 산화수 얘기는 화원 과정에서 할 거고 오늘 수업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산화수 화원 과정을 소개할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의 증감을 통해서 산화환원을 특히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를 맞추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아까 여기서 여러분한테 산화환원의 개수 맞추는 아까 3개의 이거 2개 되는 지금 당장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요. 화원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즉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과정은 고2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고2 화원 과정이 매우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산화수는 오늘 수업의 후반부에 두 번째 강의에 할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들 산소, 수소, 전자기동을 통한 산화환원의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자, 우리는 고1 과정에서 이 화학 반응, 산화환원 반응을 다루는데요. 원소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어요. 원소를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죠? 금속과 비금속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는 금속 대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과 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 마지막으로 비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건 뭘까요? 금속 대 비금속의 반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속이라면 기본적으로 난 전자 잃어버릴래라고 하는 놈들이 금속이에요. 비금속들은요? 근데 전자 없나? 좀 주라 하는 놈들이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나트륨과 산소가 만났어요. 산화나트륨이 되네요. 나트륨 1 플러스 산소 2 마이너스라고요. 이온결합 물질은 요거 2개 들어가네요. 개수 맞추자면 4개의 나트륨, 산화나트륨 2개 만드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입장에서는요. 전자를 내놨어요. 잃었어요. 산화됐어요. 산소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전자를 얻어먹어 들죠. 환원되는 과정입니다. 금속 대 비금속의 산화보다는 무조건 금속의 산화, 비금속의 환원이에요. 물론 이 역반응으로 산화나트륨을 재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됐어? 나트륨에 Cl2 염소기체를 넣었더니 NaCl 염화나트륨의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개수 맞추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서 금속의 산화, 염소는 그 전자를 얻어서 비금속의 환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금속 대 비금속은 계속 모든 반응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그치? 금속의 산화, 비금속의 환원 반응이에요. 매우 간단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심 있는 반응은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일까요? 비금속 대 비금속의 반응일까요? 누가 더 관심 있을까요? 들여놨는데 그죠? 당연히 압도적으로 금속 대 금속의 산화 반응이 관심 있습니다. 물론 금속 원소의 종류가 다양한 건 또 한 종류겠고 우리가 원하는 금속이 산화가 좀 더 잘 되기를 또는 산화가 되지 말기를 환원 되기를 우리가 쓰는 환원은 양이면 되겠죠. 금속 양이 환원이 잘 되기를 또는 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속의 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우리가 주기율표 화학 공부하면서 주기율표 생자로 처음부터 주고 시작합니까? 안 줘요. 지금 네가 알고 있어야 되지 하는 거죠. 몇 줄이 몇 쪽인 건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원자로 15번 인이에요. 몇 줄 몇 쪽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묻겠습니다. 원자로 8번 몇 줄 몇 쪽입니까? 8번 산소본 2주기 16조 원소예요. 최소한 1번부터 20번까지는 몇 줄 몇 쪽이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고민하고 있으면 늦어요. 수능이 그럴 텐데 내신은 학교 내신은 시간이 부족해요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 겁니다. 상위권 학생에서는 말입니다. 근데 수능은 매번 하는 말이 아우 시간 부족해 이 얘기가 매번 나옵니다. 영어한테 화학원을 가르치면서 원자분 73번 누구야 이런 거 시험 낼까요? 안 내요. 나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쌤 화학원 어땠잖아. 그리고 관심 없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아까 중요한 얘기지만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요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미리 무조건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즉 이온화 경향은 이래요라고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온화 경향 칼 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금속이 안 놈이 이상한 놈이 하나 껴있네요. 뭐지? 수소가 껴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보다 반응이 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는 금속들은 염산 넣으면 반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아연을 HCl 염산에 집어넣으면 아연이 플러스로 녹아 나오고 이래서 수소 기체가 피어올라요 하겠습니다. 그때 Cl-2개는 변함이 없지 하겠다고요. 그래서 아연같이 수소보다 반응이 큰 놈은 전자를 띄워주어서 산화되겠고 그 전자를 누가 처먹었다? 수소가 처먹으면서 수소 기체로 전자를 얻어먹으면서 환원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그럼 요만이는 뭐 하는데요? 얘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 참여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구경꾼 이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앙금 생성반응의 구경꾼 이론을 배웠을 텐데요. 예, 산화하는 반응에 반응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론이 나오게 되겠다고요. 다른 구경꾼 이론은 산화 수증감 있고 나발이고 그딴 거 없어. 전자 이동도 나발이고 이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면 구리보다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이런 놈들은 염산 넣어봐야 반응이 일어나지 않거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부터 이쪽에 있는 놈들인데요. 실상 나트륨, 칼륨 일종을 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런 놈들은 반응성이 훨씬 커가지고 나트륨까지는 그냥 맹물만 넣어도 반응이 일어나요. 즉 나트륨같이 워낙에 반응성이 큰 일종 알칼리 금속은 맹물만 집어넣어도 NaOH 수산화탄이 되면서 2분의 1 H2 수소 기체가 피어올라요. 즉 나트륨 1+거든 나트륨 뭐 했다고? 전자를 잃어줬어요. 그 전자 누가 처먹었습니까? 하면 물에 있는 수소가 처먹었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화학2에 들어가면 전자를 잃어주는 산화전이 또는 그 양이온이 전자를 얻어먹는 환원전이의 경향과 똑같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논술 과제에서 여러 학교에서 많이 관심 가지는 것이 화학 전지에 대한 또는 전기 분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화학2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들의 반응성 순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안 줘요.
화학을 응시했다는 것은 무조건 이건 알고 있다. 그 전제 조건 하나에서 푸는 거거든요. 이해됐어? 정리해. 그래서 HCl 염산인데다가 금속 마그네슘을 집어넣어 볼게요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에다가 HCl 염산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마그네슘이라는 놈은요 반응성이 수소보다 큽니다. 염산에 당연히 반응하죠. MgCl2 염화 마그네슘 형성되면서 수소 기체가 피어오르거든 하겠습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뭐 한다고? 마그네슘 2 플러스로 녹아나가고 그때 수소 이온이 그 전자를 처먹고 수소 기체가 된 거죠. 계수 안 맞췄습니다. 뭐 계수 억지로 맞추자면요, 예, 두 개의 염산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겠네요. 그래서 마그네슘 2 플러스로 녹아나오고 H 플러스가 전자 처먹고 수소 기체로 피어오르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누가 산화됐습니까? 하면 금속이 산화됐고 누가 환원됐습니까? 하면 수소 이온이 환원됐습니다. 염화 이온은 뭐하고 있는데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격분 이온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성에 금속을 집어넣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엔 마그네슘이 있는 데다가 풀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CL-2개가 있다 해도 상관없겠죠. 요렇게 금속 양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금속을 집어넣었어요. 누구 집어넣었습니까? 하면 구리가 2 플러스로 있고 마그네슘을 집어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화발써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구리 2 플러스. 예, CL-2개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요. 마그네슘의 반응성이 더 커요. 금속이 반응성이 크다는 뜻은 무엇이야? 내가 전자 잃어줄게. 금속의 반응성이 작다는 것은 그 양이온이 그래 그 전자 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마그네슘은 2 플러스로 전자를 잃었어. 산화됐어 됩니다. 반응성이 큰 금속이 뭐했다? 전자를 잃는 산화 과정을 보았고요. 반면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을 줘야 돼요. 금속이 해버리면 금속이 전자를 넣어서 음이온, 구리가 전자를 넣어서 구리의 음이온. 세상에 구리 음이온 봤어요? 아니잖아요. 구리의 양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 먹으면서 금속 구리로 석출되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자를 얻어 먹었다? 환원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반응성이 큰 금속은 내가 전자를 잘 잃어줄게, 내가 산화가 잘 될게. 이쪽으로 와서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내가 산화가 잘 될게, 남을 잘 환원시킬게. 좋은 환원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쉽게 스스로 산화가 잘 된다는 것은 남을 잘 환원시키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문제예요. 이래서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되고 구리가 석출되는 구리 양이 석출된 과정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전형원소는 이온 색깔이 없는데요. 전이원소는 이온 색깔이 있어요. 구리 2 플러스 이온 색깔 어떻습니까? 하면 이게 푸른색이에요. 즉 처음에 용액이 푸른색이 진하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구리 2 플러스가 점점이 사라지네요. 그럼 이 구리 2 플러스의 수용액의 색깔이 점점점 옅어지게 됩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수용의 색깔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원소 구리 원소 금속 구리가 마그네슘에 달라붙게 되죠. 이해됐어? 구리 2 플러스가 원소 구리로 마그네슘에 달라붙고 마그네슘은 양이온으로 녹아 나오게 됩니다. 이때 마그네슘 양이온 색깔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의 색깔은 푸른색이 점점점 옅어지고 마그네슘 은회색 금속 표면에 구리의 붉은색 구리가 달라붙는 이런 과정입니다. 수용의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금속 반대기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산화원 반응이 일어났어요. 산화원 반응이 일어났다고요? 이 금속의 반응이 더 크네요. 가 나오게 됩니다. A 금속, B 금속 했는데 수용 색깔이 바뀌었어. 금속 반대기 색깔이 바뀌었어. 반응이 일어났네요. A 금속이 반응이 더 크네요. B의 양이온에 비하면 말입니다. 라고요.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반대 케이스는 가능할까요? 금속 구리 판때기를 담가봤어요. 어디에다가? 마그네슘 2 플러스 양이온에다가. 이미 반응성이 큰 놈이 이미 양이에요. 반응성이 큰 애가 이미 전전 떨어내고 나 좋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응성이 약한 놈이 내 전전 좀 받아줄래? 받아질까요? 안 받아주죠. 이건 반응 안 일어나요 하겠습니다. 말씀 이해됐어? 그래서 이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렇다면 이미 이온된 놈이 반응성이 더 크네요 할 수 있겠죠. 말씀 알겠어? 즉 이 경우에 B 금속과 A2 플러스 양이온인데 반응이 안 일어나. A2 플러스가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이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반응을 했던 결과 금속 A, B, C의 반응의 서열을 정해낼 수 있는 거라고요. 여기나? 예전 학제에서는 이 금속의 산화 반응에 대해서 개수 맞추는, 이온 개수 맞추는, 여기서 말하는 이온 개수는 처음에 총량의 개수가 6N개 있다가 나중에 2N개로 떨어졌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니? 이런 형태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새로운 학제에서는 그 개수 세는 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일반계 고등학교 얘기고요. 여기 원하는 특목고 쪽에서는 자율학살고에서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왜냐면 그냥 단순한 고1 통합과학 수준의 문제로서는 변별력이 없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왜? 워낙에 자연놈들끼리만 모였으니까. 그러면 화원 수준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진화학제의 이온 개수에 대한 추이를 보는 문제들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을 드릴게요. 은 1 플러스 이온이 있습니다. 은 1 플러스입니다. 여기다가 아연을 한번 집어넣을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연은 풀되고요. 은이 석출되는데요. 지금 보면 아연은 전자 2개 관여하고 은은 전자 1개 관여합니다. 그래서 개수 맞추면 2개가 석출되고 하나가 나옵니다. 그 말은 이 반응을 통해서 아연 하나가 반응할 때마다 총 이온 수는 하나 줄어들죠. 2개가 없어지면서 하나가 나오니까요. 이해됐어? 아연 1몰 우택섬하고 화학 공부를 해봤을 때 있습니다. 아연 1몰 반응 시 총 이온수 1몰 감소합니다. 아연 N개 반응 시 총 이온수 N개 감소합니다. 되겠어? 그렇다면 은 1 플러스가 있는데 알루미늄 줄게요. 알루미늄 13조 원소예요. 3 플러스가 돼요.
은이 석출되는데 이때는 3개의 은이 석출됩니다. 알루미늄 하나당. 똑같죠? 여기는 알루미늄 N개 반응식 알루미늄 3 플러스 하나 나올 때 은이온 3개가 없어져. 3개 없어지고 1개 나왔으니까 총연수는 2N개가 감소해야 됩니다. 쌤 그럼 감소하는 것만 있습니까? 증가하는 거 없어요? 있어요. 3 플러스 될 놈은 알루미늄이 거의 유일합니다. 쌤 철은 2풀도 있고 3 플러스도 있잖냐. 예, 그 때문에 완벽하게 2풀끼리만 받는지 완벽하게 3 풀끼리만 받는지 계수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형 원소로서 3 플러스 될 거 13조 원소는 하겠습니다. 13조 원소 뭐 있습니까? 하면 분소 있죠. 근데 분소는 공유협성이 좀 더 강해요. 그 밑에 알루미늄 있네요. 이해했어요? 그 알루미늄 밑에 뭐 있을까요? 갈륨, 인듐, 탈륨 진짜 비싼 분소들이에요. 인듐이요? 너무 비싸요. 이거 시험시에 쓸 수 있겠어요? 희귀하다니까요. 히토라니까요. 그래서 알루미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반응시킬게요. 근데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큰 놈들 따지니까요. 마그네슘, 칼슘인데 아까 말했지만 칼슘은 맹물하고 반응해요. 그냥 알루미늄 플러스인데 칼슘 던져놓으면 칼슘은 알루미늄한테 차는 가능해요. 먼저 만난 물하고 먼저 반응해버려요. 즉 이온계수 따지려고 하면 얘네들은 반응이 없어요. 즉 3 플러스는 알루미늄이 있을 것이겠고요. 2 플러스는 마그네슘 아니면 아연이에요. 왜 마그네슘 아연 이렇게 합니까 하면 알루미늄보다 반응성이 큰 놈과 그렇지 못한 놈이죠. 3 플러스인데다가 만약에 아연을 넣었다면 반응이 날까? 안 일어나죠. 그래서 마그네슘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그네슘 풀만 내주고 알루미늄이 석출되는데요. 개수 맞추면 알루미늄 2개 석출될 때 마그네슘은 3개 튀어나와요. 마그네슘 3개 튀어나온답니다. 알루미늄 2개 없어지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그네슘 3N개 반응하면 알루미늄 2N개 없어지면서 N개만큼 증가되는 거의 유일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수능 학제에서 이온계 수입표나 추이를 세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그 세는 문제가 사라졌는데요. 그거는 수능 문제고요. 내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편별력을 낼 만한 문제가 이런 거죠.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줄어드니 어느지니 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겠고요. 이건 2013년부터라 했는데 실제로 2012년 그 앞에도 계속 이온 개수 세는 건 예전부터 매우 많이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99.90%는 요 세 개 반응 안에 다 있어요. A, B, C로 바꿨을 뿐, X, Y, Z로 바꿨을 뿐, 요 반응 세 개 갖고 다 돌려받게 하는 거예요. 마그슘의 뿌리는 누가 투풀인데 투풀이잖아요. 이온 개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이거 시험 내겠어? 안 내죠. 화학 발전에서 이온 개수 변화가 없는데요. 반응 일어나지 개수 변화가 없어요. 그럼 투풀 대 투풀 반응한 거예요. 원풀 대 원풀 반응한 거라니까요. 이런 거 반응 안 시험 안 내요. 개수가 늘었다? 그럼 감소했다 되는 거죠. 감소한 건 꽤 많이 나오겠고 늘었다는 건 이 반응이 6, 1 하나에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얼마나 시험에 이제 폭을 맞춰서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파트가 빨리 하면 2학기 중간고사에 걸려요. 일반적인 진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뭐 학교에서 물학생들이 서로 파트를 나눠서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2학기 걸리든 1학기 걸리든 잘 맞추면 되는 거죠. 오늘 이 뒤쪽 수업은 여러분한테
화원정수 중에서 산화수를 가지고 좀 가르치겠다 했습니다. 학교에서 산화수 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오토 교재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오늘 나누던 이쪽에 앞에 세 개가 산화하는 고1 수준 문제입니다. 잠시 한 20-30분 문제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